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워드프레스로 만든 웹사이트의 메뉴와 카테고리 그리고 웹사이트 설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페이지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글과 페이지의 차이, 그리고 댓글 검토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치된 테마와 지정된 테마를 구분해서 테마를 지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테마 추가 페이지 살펴보고 새 테마를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새로운 테마를 활성화하고 발행하기, 웹사이트의 메뉴를 지정하기,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메뉴의 구조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카테고리 만드는 방법, 그리고 시스템을 설정하는 방법, 즉 일반과 읽기와 토론과 댓글에 대해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워드프레스를 정상적으로 설치했다면 첫 번째 화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열릴 것입니다. 이 주소는 자신의 그 카페24 호스팅 그 아이디와 .cafe24.com이라고 치시면은 자신이 그 설치한 홈페이지의 첫 번째 화면, 즉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기 있는 이러한 것도 웹사이트조차도 디자인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이것은 워드프레스를 설치했을 때 기본으로 적용되는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어떤 기능과 워드프레스의 다양한 기능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일단 로그인을 해서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로그인 단추가 있고 클릭하시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대화 상자가 뜨고요. 이 안에서 호스트 아이디를 입력하고, 요 앞전에도 우리가 주소에서 네이버에서 설정한 네이버 호스팅 아이디를 입력했죠. 여기서는 호스팅 아이디만 입력하시고, 그리고 애초에 처음에 웹사이트를 설치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비밀번호가 있죠. 그러니까 DB 비밀번호이기도 하고, 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로그인만 치시면은 바로 저길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로그인 페이지로 직접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웹사이트 주소 뒤에다가 wp-admin이라고 붙이셔서 입력하시면은 바로 요 페이지 여기 로그인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관리자 페이지로 곧바로 이동할 수가 있죠.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의 그 모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워드프레스 여기 맨 앞에 것은 여기 홈 단추 있죠? 이 홈 단추는 워드프레스를 만든 웹사이트의 첫 번째 첫 화면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안에서 관리자 페이지를 보는데 그쪽으로 넘어가면 불편하다면 CTR 키를 누른 채로 이 홈피를 누르시면은 바로 만들어져 있는 웹사이트로 이제 이동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많은 것들이 좀 있는데, 대시보드는 현재 웹사이트의 현황과 활동을 보여주고, 글은 블로그에서 쓰는 종류의 글, 좀 포스트라고 하죠. 그런 종류의 콘텐츠를 입력하고 관리하고 삭제하고 뭐 이런 데 쓰는 메뉴고요. 미디어는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사용한 이미지, 영상 등 오디오 이런 자료들이 이걸 관리하는 곳이죠. 페이지는 워드프레스 웹사이트에서의 또 한 종류의 콘텐츠인 페이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로 여기에는 이제 회사 소개나 상품 소개, 서비스 소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것이 저기고, 댓글은 그야말로 이제 댓글 설정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 다음에 테마 디자인은 이제 테마를 우리가 설치된 테마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테마로 바꿀 때 이제 사용하는 그러한 이제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은 워드프레스에 맞춰서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고 적용하는 관리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사용자는
호스트 서비스 아이디를 이용한 사용자가 관리자로 등록되어 있을 거고 함께 관리하는 사용자들을 추가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설정은 주요한 설정 내용들이 모여 있어서 여기서는 일단 사이트 제목 등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 페이지에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 중에 하나가 관리자 페이지에서의 글쓰기였죠. 자, 여기서 보면 되게 단순한데 우리가 워드프레스를 처음 설치했을 때 처음 제공되는 이러한 글쓰기 도구가 구텐베르크 편집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텐베르크 편집기는 주로 블록을 단위로 텍스트, 제목, 이미지, 뭐 영상, 소셜미디어 링크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블록 단위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최신의 이 일종의 플러그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새로 추가를 클릭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화면으로 바뀌고요. 여기서 제목과 글쓰기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단락이든 이미지든 영상이든 간에 블록 단위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걸 이제 많이 했죠.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글 제목을 먼저 입력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거고 요걸 클릭하면은 이제 여기에 그 다양한 기능들이 뜨고요. 설정도 클릭해서 설정 영역이 생겨도 여기서 우리가 글을 올리면서 해야 될 작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워드프레스에서 글 쓰는 것을 한 5단계 정도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단락 위주로 해야 되니까 여기서 커서를 클릭해서 입력 커서를 두고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키만 누르면 이렇게 블록 단위로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 블록은 입력 커서를 두면 거기에 해당되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도구 모임이 떠서 여기서 지정할 수가 있겠죠. 제목들에 대해서는 H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H 태그를 적용해서만 했다면 여기서는 뭐 우리가 아주 구체적인 태그까지는 코딩을 위한 태그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제목을 저장했다면 그게 3단계고 자 4단계에서는 우리가 블록 추가를 클릭을 해서 자 블록 입력 커서가 반짝할 때 블록 추가를 클릭해서 인용문을 우리가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죠. 인용문을 입력 커서를 둔 상태에서 여기서 인용문을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 인용문 처리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바로 4단계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일 겁니다. 그 다음에 작성한 거를 최종적으로 공개하는 그런 단계가 5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입력이 다 끝나고 여기다가 무슨 리스트를 클릭해서 이 리스트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좀 보이죠? 자, 이게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바로 업데이트를 클릭하기인데 그것은 이제 공개하기랑 같은 개념이죠. 자, 공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포스트나 페이지를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작업을 공개라고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미리 보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서 클릭을 해보면, 요 개별 글들은 워드프레스에서는 모든 포스트나 페이지들이 고유한 자기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자기 주소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작성된 글에 대해서 보면은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기능 중에서 굉장히 좀 이제 그 중요한 기능들을 중심으로 하면은 요거는 이제 이게 모든 게 블록이라 그랬죠. 사진도 블록, 텍스트도 블록,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어떤 소셜미디어에서 공유한 내용도 블록이고요. 그러면 블록을 기본적인 걸 추가해 줘야겠죠. 그래서 요게 바로 블록 추가, 그다음에 편집 도구, 그다음에 어떤 그 고유 주소는 여기 있는 거죠. 왜 여기 혼자 떡하니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고유 클릭하시면은 요 고유 주소, 그러니까 워드프레스에서는 모든 포스트 페이지는 고유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문서에 대한 정의고, 자, 요거는 이제 그 블럭에 대한 그러한 속성이고요. 업데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작성된 문서를 이렇게 수정하거나 이럴 때 업데이트 단추가 뜨고, 여기 설정을 클릭해야 요 설정 영역이 나타난다는 사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잠깐 우리가 복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설정 영역의 내용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공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개의 정도, 어느 정도 공개할 거냐, 공개할 거냐, 비공개로 할 거냐, 비밀번호로 보호할 거냐,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거고요. 미리 보기는 이 글의 미리 보기 상태로 볼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블로그 상단 고정, 요걸 클릭하면은 체크해 두면은 이제 블로그가 이 포스트가 이 글이 이 웹사이트의 상단에 고정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Move to Trash 요거는 삭제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가 있죠. 그 다음에 카테고리가 있는데 카테고리는 이제 현재 있는 것 중에서 체크하려면 여기서 체크하시면 되고 없는 카테고리를 만들려면 요걸 밑을 새 카테고리 추가를 클릭하셔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드는 프로세스로 갈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태그를 입력하시는 거고, 피처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일종의 글에 대한 그 대표 이미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글 메뉴의 페이지. 글 메뉴 페이지를 가시면 여기는 이제 글 메뉴 페이지는 새로운 글을 쓰거나 아니면 기존의 글을 편집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기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새로 글을 쓸 때는 새로 추가,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글을 수정할 때는 편집,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글을 삭제할 때는 요거 게시글 삭제. 이미 삭제한 그 글에 대해서 다시 되살리려면 요 위에 있는 휴지통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 검색 상자를 통해서 게시 글들을 검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글의 인용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글을 인용하는 방식이 인용이 있고요. 요거 인용이고 여기에 요약이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블록에 대해서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산문이 있어요. 산문은 이런 모양.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만 일단 알고 계시고 그거에 따라서 좀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 있는 요약 쓰기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색깔 지정이 가능해요. 나머지 인용 쓰기와 산문 쓰기는 그것이 가능하진 않아요. 그런 차이점들은 좀 인식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게 다 블록이라 그랬죠. 여기는 이제 그 소셜미디어를 블록에다가 불러드리기도 하고, 요거는 테드를 불러드리기도 하고, 비메오를 불러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요것도 편집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편집할 수 있다.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뭐냐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그런 것들을 공유하지 못하는 정책을 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링크 값만으로 외부에 있는 그 영상을 갖다가 쓰는 방식도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외부에 있는 그 웹사이트에 있는 이미지에 오른쪽 클릭하시면 이미지 주소 복사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새로운 블록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를 이미지를 지정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URL을 입력하거나 업로드한 목록에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URL을 여기서 클릭하시면 아까 여기서 복사한 것들을 갖고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삽입하거나 인베이드한 이미지를 편집하는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물에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과 웹에 있는 링크를 인베이드하는 방법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가져온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왼쪽 맞춤, 오른쪽 맞춤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에서 이런 라운디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도 변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원래 그 이미지들을 변화시킨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이게만 하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미지 크기조차도 여기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미지 갤러리 블록을 만드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서 이제 이쪽에 그 기능에서 여기서 요 갤러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게 뜨는데 갤러리 클릭해서 만들어진 거에서는 클릭해서 여러 개의 이미지를 지정을 하면은 이와 같이 이미지가 이렇게 갤러리처럼 나타나게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것도 굉장히 그 약간 디자인적인 그런 것들을 할 때 유용하니까 여러분들 하시면서 열심히 익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및 그 텍스트 편집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왼쪽에 미디어, 오른쪽에 텍스트로 구성된 레이아웃인데 이걸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은 게 떠서 이쪽에 그 링크 이쪽에 이미지를 넣고 여기는 이제 설명을 넣는 방식이죠. 이거는 이제 나름대로 좀 간단하게 만들기에는 되게 편한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 오늘 본격적으로 할 내용들은 이제 페이지 만들기서부터 잘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지난 시간에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까지 한 것 같아요. 워드프레스에서 발행되는 콘텐츠는 두 종류가 있다. 글과 페이지 있죠. 그리고 글은 보통 포스트라고 부르고 페이지는 보통 회사 소개, 브랜드 소개, 담당자 소개 오시는 게 이런 것들이 거의 작성되어 있고요. 페이지는 주로 페이지를 클릭해서 이 페이지 메뉴를 열어서 시작한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다른 거는 글쓰기랑 똑같은데 몇 가지 좀 다른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카테고리 지정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태그를 입력하지 않는다.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달라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블록을 통해서 만드는 이런 개념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만들고요. 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은 사실 우리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의외로 페이지로 만든 메뉴가 웹사이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페이지를 많이 사용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래서 페이지를 사용해서 만든 페이지가 되게 많기 때문에 페이지를 이제 좀 더 고급스럽게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배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내용은 글과 페이지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과 페이지의 차이를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자, 이건 뭐냐면 글은 특성이 동적인 페이지다라고 하는 건데 시간 순서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페이지는 정적인 페이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쇼핑몰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상품 정보는 뭐로 들어가죠? 포스트로 들어가요. 왜냐면 상품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쇼핑몰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판매되는 상품이 계속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계속 시간 단위로 계속 새로운 포스트가 만들어지지만 이 페이지는 사실 그렇지 않죠. 회사 소개 이건 한 번 만들면 웬만하면 고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딴 게 또 있죠. 뭐 아니면 이제 뭐 오시는 길 이것도 이사 가지 않는 한 거의 고치지 않죠. 이와 같이 페이지는 정적인 페이지다. 그다음에 작성과 수정 둘 다 글이든 패스트든 페이지든 간에 작성한 후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수정은 많이 하죠. 하지만 보통 이제 글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를 자주 하는 편이죠. 하지만 페이지는 업데이트를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뭐 변화된 내용에 따라서 수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예시를 보면은 뉴스, 상품, 이벤트, 베스트셀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나오겠고, 저희 페이지에서는 회사 소개, 컨택터스, 찾아오는 길, FAQ, 사이트 맵, 문의 게시판,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뉴스 상품 정보에서 그러니까 글과 포스트의 좀 약간 차이겠죠. 그 다음에 작성 메뉴에서는 글 메뉴에서 작성하지만 페이지는 페이지에서 작성해요. 그 다음에 글은 태그가 있지만 페이지는 태그가 없고 카테고리에 있어서 글은 한 개 내지는 다수의 카테고리에 속해 있지만 페이지는 카테고리에 속해 있지 않은 것 이게 되게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이제 페이지를 하나 만든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스트 소프트에 대한 거기에 이제 회사 속에 나온 건데 이런 걸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개별 단락이에요. 하나의 단락 개별 블록 단락이죠. 하나의 블록이라서 블록 단위로 서식 지정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글꼴 지정은 그 해당 블록 메뉴로서 이렇게 타이그라피 뭐 중간 그다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글과 페이지에 대해서 실제 그 워드프레스 웹사이트 안에서 다뤄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글은 바로 이 메뉴에서 시작되고요. 여기서 글을 새로 쓰거나 편집하거나 삭제하거나 삭제한 것을 열어보거나 이게 가능하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는 바로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가 글을 페이지를 새로 추가하거나 여기서 편집하거나 또는 삭제하거나 삭제한 것을 다시 복원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삭제한 페이지를 만약 다시 복원한다면 휴지통을 클릭해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서 복구를 클릭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와 같이 이렇게 새로 복구가 될 텐데 여기서는 보이지 않죠. 모드를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이 삭제된 그러한 글들이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것도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페이지도 보여질 수가 있어요. 자, 이 페이지가 어떻게 그 글과 다른가 보려면 우리가 여기서는 요건 제목이죠. 그러면 글 쓸 때와 똑같이 여기는 블록을 새로 추가하는 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 만약 클릭을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블록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블록에 대해서 기능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글 쓰는 것과 하나도 다른 게 없죠.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도 다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뭐 이제 그 이미지도 할 수가 있겠고 이미지 심지어는 이미지 갤러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여기서 문서에 대한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문서에서 이걸 공개하더라도 페이지조차도 어떻게 어떤 어느 정도로 공개를 할 건지 이것도 여기서 저기를 할 수도 있고요. 마치 이거에 대한 그 이미지조차도 피처드 이미지에서 여기서 특성화 이미지를 설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이 페이지에 대한 대표 이미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로 가시더라도 만약 어떤 블로그를 선택을 하고 있다면 여기 블로그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글과 다른 것은 여기에 어떠한 어, 태그를 지정한다거나 여기 보시면은 이 페이지는 태그를 지정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한다 이러한 지정을 하는 그런 메뉴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만 좀 달라요. 그런 점들만 다르고 우리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주로 뭐 회사 소개, 그 다음에 컨택트 어스 찾아오는 길 이런 것들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저쪽 교환에서 교환을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 것이 이제 그 댓글 검토 기능에 관한 거예요. 자, 우리가 블로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워드프레스 홈페이지에서도 댓글은 사용자들이 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댓글에 대해서는 어떤 지정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댓글이라는 것이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하는 도구다 라고 하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이 댓글에 대해서 이렇게 승인하지 않기 이런 거를 클릭할 수도 있고요. 휴지통으로 아예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서는 뭐 아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댓글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엄격하게 되어 있죠. 세부적으로 그냥 놔둘 수도 있고요. 그러한 지정들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런 점들을 좀 파악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테마에 대해서 설정하는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테마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미리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마 워드프레스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웹사이트를 만들 때 워드프레스로 그 만드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워드프레스로 만드는 거에 제일 큰 장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10명 중에 9명은 테마 때문에 테마가 좋아서 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서 테마라는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디자인과 인터페이스를 하나의 그 묶음으로 그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디자인일 수도 있겠고요. 일종의 인터페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테마를 클릭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나타나는 것은 이미 워드프레스를 설치할 때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죠. 이게 20, 17스 이거나 아니면 29스 이런 것들이 주로 기본으로 설정되는 그러한 기본으로 설정되는 테마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테마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목록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도 이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거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새로운 테마 클릭을 하면은 바로 이제 그 테마를 검색하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다시 설명드리면 테마 디자인에서 테마를 클릭하시면은 목록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미 설치한 바 있는 테마들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새로 여기 설치된 것들 중에서 한번 설치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 지정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설치를 했어도 지정된 테마가 있고 설치된 것들 중에서 현재 지정된 건 바로 요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여기 설치된 거는 이렇게 선택만 하더라도 바로 그게 지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예 설치부터 그러니까 설치한 다음에 지정하는데 애초부터 설치를 다시 하겠다. 새로운 테마로 그러면 요거를 클릭하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테마 선택하기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그 테마를 선택하는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져요. 이거 다시 제가 실제 페이지에서도 보여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테마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우리가 만들려는 웹사이트의 그 특성에 맞는 어떤 것을 지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회사 홈페이지를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해요. 건축회사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하고 어떤 경우는 유치원의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건축회사의 웹사이트와 유치원의 웹사이트가 똑같을 수는 없죠. 만들려는 만들려는 웹사이트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을 반영한 것이 요 특성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특성 부분이고 요거는 최근에 개발된 순서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요것만 좀 알아주시면 되는데 인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유료로 사용하게 되는 테마의 경우에는 유료로 그냥 사용하면 굉장히 왜 굳이 유료로 우리가 사용할까요? 돈이 비싸더라도 기술적으로 좀 완벽한 것들을 먼저 사용하려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무료로 돼 있어요. 무료로 된 것도 완벽하게 돼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하지만 이러한 무료 테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뭔가 실험적으로 이렇게 무료로 풀어놓은 경우도 많거든요. 사람들한테 계속 풀어놓고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문의가 있거나 문제가 되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고쳐나가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무료 테마를 쓸 때는 몇 가지 좀 불안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에 깔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 좋다고 무조건 덜컥대고 그걸 지정해서 사용하는 거는 좀 위험한 방식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인기 쪽에서 선택을 하면 인기가 좋은 테마는 주로 그래도 안정성이 높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원하는 걸 선택해서 설치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타나면서 쭉 압축이 풀어지고 테마가 설치되고 그러면서 성공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떠요. 그러면 실시간 미리 보기를 클릭하시면 어떤 페이지로 넘어오냐면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여주는 페이지식으로 이런 페이지식으로 아까 제가 여기서 어떤 테마를 선택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테마든지 워드프레스 페이지는 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사이트 아이덴티티 이런 게 좀 있고요. 사이트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의 제목이라든가 로고를 추가하는 것이 사이트 아이덴티티고, 헤더 이미지는 이 이미지를 바꿔주는 거예요. 헤더 이미지를 클릭하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이미지 추가를 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여기서 그러면 이건 뭐예요? 바로 우리가 그 기존에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올려둔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헤더로 사용하려는 이미지는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올려두고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PC에 있다면 요 왼쪽을 클릭하셔서 바로 PC에서 불러들여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죠. 요거는 거의 얼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 그 홈페이지를 만들 때 항상 이 이미지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경우가 좋습니다. 이미 있는 이미지보다는 이 홈페이지에 맞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 이것은 주로 포토샵에서 만드는 것이 좋고요. 아니면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들더라도 최종 파일로는 PNG나 JPG, 즉 웹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는 파일의 형식으로 지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바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 워드프레스에서 직접 지정하는 그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자 페이지에 와서 이 웹사이트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자, 여기 보시면은 사이트 방문이라고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관리자 페이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CTRL 키를 누르고 사이트 방문을 누르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요 페이지에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이 테마가 적용된 페이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적용에서 다시 일로 들어와서 우리가 테마를 새로 지정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테마를 설정할 때 하려면 이 테마 페이지를 일단 가야 되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미 테마를 설치한 거예요. 제가 두 가지 단계를 말씀드렸죠. 먼저 설치하면 여기 목록에 되어 있고, 지정하면은 지금 현재의 그 테마로서 적용되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만약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사용할 거면 여기 있는 걸 그냥 활성화만 클릭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활성화 클릭하면 이게 적용이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 만약 이것을 아까 그걸 이걸로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활성화를 누르시면은, 활성화를 눌렀죠. 그러면 여기에 가서 다시 리플레이시를 누르면은 새로 적용된 이와 같은 테마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만약 이 테마를 설정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설치되어 것 중에 하나죠. 활성화를 클릭하면은 여기서 또 이와 같은 식으로 새로운 테마가 적용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 폰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기도 하고 인터페이스이기도 하고, 디자인과 인터페이스를 결합한 하나의 그러한 테마라고 볼 수가 있죠. 테마는 두 가지가 다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 이제 새로운 것들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새로운 테마를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사용자 정의를 가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사용자 정의가 아니고, 자, 여기서 새로운 테마를 선택하고 싶다면 테마 추가하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나타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 내가 무언가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주제별로 찾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에 관한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자, 이와 같이 검색어를 입력하면 이건 스쿨이 검색어로 들어간 어떤 그런 경우죠. 이와 같이 이런 학교와 관련된 것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교회, 처치라고 입력하면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마들이 이렇게 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유니버시티 이렇게 하면은 대학에 관련된 것들이 뜨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필터를 통해서 하면은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이러한 그 지정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찾기는 굉장히 편하죠. 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찾아서 그런 종류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오른 것도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오른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급 수준으로 올라가셨을 때 사용하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최근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최신 기술들을 적용한 거라서 또 나름 되게 이 트렌디한 것들을 잘 반영해서 좀 괜찮기도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요즘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 디자인 쪽은, 시각 디자인 쪽은 이게 유행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어떤 그 시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위험성은 이게 최근에 이렇게 된 것들은 약간의 이 테스트가 덜 됐기 때문에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 이런 점은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요 인기 쪽이에요. 그 인기 많은 것들 쪽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2011 이런 것들을 만약 설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미리 보기를 한번 봐야 되겠죠? 선택하기 전에. 그러면 지금 거에 만약 적용을 한다면 어떤 모양일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아, 이런 형태겠네. 이거 괜찮을 것 같아. 내가 한번 설치해 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설치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설치가 된 것들이 느껴지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활성화를 누르는 거예요. 액티베이트 이렇게 누르시면은 그거에 따라서 적용된, 이렇게 적용된 게 나오죠. 그리고 웹사이트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보시면은 이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어떤 방식의 웹사이트가 여기가 적용된 거를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들도 또한 바꿔나가야겠죠? 좀 바꿔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음에 들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게 지금 적용이 돼 있죠? 그러면,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걸로 할래. 그러면 요걸로 활성화시키면은 지금 당장 이걸로 또 활성화된 형태가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아, 나는 그래도 이것보다는 여기 20, 15이 나은 것 같아. 그럼 이걸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제 어, 이것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바뀐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바뀌어 나갈 수가 있다는 점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어, 요 모양보다는 여기 제너레이트 플래스 요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요것도 또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 있죠. 자, 이게 좀 그래도 요 성격상으로는 이게 좀 나은 것 같아서 이쪽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시면은 여기서 이제 그 이거에 대한 지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지정하는 건 여기 사용자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사용자 정의를 가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저기에 따라서 좀 달라요. 요게 테마에 따라서 요 메뉴도 좀 달라져요. 그래서 그렇지만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는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이 되고, 여기서 이제 제목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또는 로고를 변경할 수도 있겠죠. 요거를 고고 K라고 했을 때 요거 로고를 디자인해서 만드시면, 자, 이거를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든 거를 JPG로 바꿔서 그거를 변경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로고를 변경할 경우에는 여기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셨죠?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서 세부적인 거는 굉장히 많이 또 이걸 하면서 수정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고도 요거를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작아지고 커지고 이렇죠. 자, 근데 제가 주의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디자인조차도
테마에 따라서 요 메뉴들이 다 달라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셨죠? 만약 이 로고에 대한 것들이 이거를 넓이를 하는 게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요거는 이렇게 헤드 이미지가 없는 상태죠. 헤드 이미지가 없이 로고만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경우고요. 이 로고도 우리가 이미지를 이렇게 해서 이거를 좀 더 이렇게 다르게 좀 할 수도 있죠. 로고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요. 만약 이것이 테마가 좀 달라진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만약 이러한 테마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이걸 활성화시켰다라고 한다면 요거에 따라서 사용자 정의가 좀 달라져요. 그럼 여기서는 헤더 이미지가 있죠. 헤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헤더 이미지를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새로운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가능해지고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또 잠깐만요. 여기서는 이제 사이드 아이덴티티 이쪽으로 가셔서 여기서 로고를 또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목이지만 여기선 태그라인이 이런 식으로 태그라인도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태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가 하는 방식이 테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면서 요거를 좀 요게 어려움도 있고 좀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거를 이쪽을 활성화시켰을 때는 여기서 이걸 활성화시킨 걸 사용자 정의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또 여기서 클릭하시면은 여기서는 로고 여기는 사이트 제목과 요거는 로고랑 다른 거죠. 요거는 이렇게 부제목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부제목이 보여지진 않네요. 근데 아까 다른 테마로 했을 때는 요게 태그라인이 보여지기도 하고 안 보여지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점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테마를 지정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테마마다 사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렇게 자세히 하나하나 이렇게 만져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그 방법을 익혀나가셔야 될 부분도 있어서 테마를 좀 무난한 걸로 선택을 좀 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요거는 테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웹사이트의 메뉴를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이 메뉴를 지정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 일단은 웹사이트에 우리가 메뉴를 아까 보셨죠? 윗단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그 메뉴. 그 메뉴는 바로 테마 디자인에서 메뉴에서 선택해서 할 수가 있어요. 메뉴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기획을 한 것들이 주로 이제 웹 기획에서의 핵심적인 것은 이제 그 메뉴 기획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메뉴를 클릭하시면 메뉴가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메뉴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메뉴는 어떤 것들이 메뉴가 될 수 있냐면 페이지도 메뉴가 될 수 있고요. 심지어는 글 한 편이 메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사용자 정의 링크, 이것도 메뉴가 될 수 있어요. 어떠한 특정한 페이지로 보내는 링크도 메뉴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가 메뉴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형식도 메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이 페이지와 글과 사용자 링크, 테마 요거 카테고리예요. 근데 여기서 하기 전에 일단 프라이머리 메뉴라는 것을 꼭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메뉴가 나타나요. 그러지 않으면 이 메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이걸 체크를 해 두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다가 이제 추가한 내용들이 바로 메뉴로서 나타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선택한 거를 드래그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시기만 하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되고요. 갖다 놓더라도 요거의 밑으로 갖다 놓으면 요거의 하위 메뉴가 되고 그냥 평등하게 갖다 놓으면 요 동등한 메뉴가 돼요. 우리가 웹사이트에 볼 때 메뉴를 클릭했을 때 그 메뉴가 하나 있는 경우가 아니라 그 하위에 메뉴가 쭈르륵 뜨죠. 그런 것들은 요 하위에 갖다 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메뉴를 만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그러면 하위 메뉴라는 것들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하위 메뉴의 관계를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메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그 웹사이트는 회사 소개, 제품 카탈로그, 웹진 서비스, 뭐, 요 정도의 1차 메뉴가 있고요. 그러면 아까 위에 있던 메뉴는 이런 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 하위에 있는 메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드래그 할 때 요 밑으로 드래그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웹사이트에 가서. 메뉴는 테마 디자인의 메뉴라는 곳에서 우리가 주로 컨트롤 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이 웹사이트는 하위 메뉴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위 메뉴가 없어요. 마우스를 갖다 대도 하위 메뉴가 나타나지가 않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만약 이거를 메뉴에 추가하고 싶어. 그러면 메뉴에 추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추가가 됐죠. 근데 이거를 여기다 안 두고 요거를 여기다가 밑으로 드래그해서 요 밑으로 가져둘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웹사이트에서는 이것이 되게 동등한 메뉴로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아직 안 나타났죠. 이건 왜 안 나타났을까요? 메뉴로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메뉴로 저장을 해주면 이걸 클릭해줘야 여기서 나타나죠. 이제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졌죠? 간단하죠? 근데 이게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놓고 싶어. 요 페이지 하위에 놓고 싶어. 그러면 드래그 하셔서 요 밑에 자리에 이렇게 하시면 요 밑에 자리 생기는 거 보이죠? 요 상태로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만약 이것도 할래. 자, 메뉴에 추가. 그럼 여기 밑으로 들어갔지만 이것 또한 여기다 눌래. 요 밑으로 눌래. 하위에. 자, 여기다 뒀네요. 근데 이것보다는 요게 요 밑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자리를 바꿔주면은 뭘로 할까요? 그래서 메뉴 저장을 누르시면은 여기서 메뉴 저장을 우리가 저장한 거를 새로 고침하면은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하위 메뉴로 생긴 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위 메뉴가 이런 식으로 애초에 메뉴와 하위 메뉴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지우고 싶으면 여기 메뉴에서는 지울래. 그러면 여기서 클릭해서 삭제를 누르시면은 여기 클릭해서 이것도 삭제를 누르시면 이렇게 지워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메뉴는 이와 같은 식으로 만든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서 카테고리를 만드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삭제한 거는 다시 저장을 할래 메뉴 저장을 통해서 여기를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메뉴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없어진 게 다시 이렇게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카테고리 만드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테고리는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글을 계속, 만약 우리가 이제 어떤 상품을 갖다가, 만약 상품이 이제 많아요. 근데 그 상품들을 글로써 이제 나타냈어요. 그러면 그 상품이 한 10개 정도는 뭐 아동용 상품이고, 그 다음에 한 10개 정도는 그 글로써 나타낸 상품이 한 10개 정도는 청소년 상품이고 한 10개 정도는 이제 중장년층을 위한 상품이에요. 그러면 이게 구분되는 거죠. 상품군이 이렇게 구분되면 그럼 10개는 아동용이고 그럼 이렇게 글들을 주제별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카테고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상품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이런 얘기구나라는 것이 딱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만약 이런 상품군도 있겠지만 회사에 대한 뉴스를 또 글로써 썼어요. 이것은 뉴스에 관련된 카테고리로 따로 구분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카테고리는 그야말로 범주를 구분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하냐면 여기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카테고리는 어디서 하냐면 글 밑에 보면 카테고리가 있어요.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일단은 우리가 글은 글대로 쓰는데 여기서 글은 글대로 쓰는데 카테고리는 카테고리를 요걸 클릭해서 또 따로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글을 편집할 때 거기서 카테고리를 입력하는 지정하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카테고리대로 만들어 놓고 글은 글대로 하라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카테고리는 이름을 입력해야 되고 요거는 슬러그는 이제 그 카테고리에 대한 URL이라고 볼 수 있는데 URL을 위한 일종의 영문을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보통 소문자로 그냥 작업하시면 되고요. 소문자로 입력해서 영문 소문자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길지 않으면서도 그걸 나타낼 수 있는 뭐 그런 영문자 그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새 카테고리를 추가하면 이렇게 나타나져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계속 추가하면서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글에서 바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미 만들어진 그런 카테고리 이렇게 만들다 보면 카테고리 이름도 넣고 슬러그도 넣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추가하면 이와 같이 만들어져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클릭하면은 요 클릭한 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편집 페이지가 떠요. 여기서 편집하면 카테고리 편집을 하게 여기 뜨고 그러면 여기서도 또 고칠 수가 있죠. 한 번 만든 것도 여기서 이름도 바꾸고 슬로건도 좀 바꿀 수가 있고요.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바꿔지고 그 다음에 보기를 클릭하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 카테고리에 속한 글들이 또 떠요. 그럼 카테고리별로 여기 보면 에디트라고 보이시죠? 카테고리별로 글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설정을 좀 마저 보고 우리가 워드프레스에서 마저 체크를 하는 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이 설정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 설정 메뉴를 가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사이트 제목이라 그랬죠? 태그라인은 부제목이에요. 그래서 부제목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요거는 이제 워드프레스 주소와 웹사이트 주소 요거는 우리가 임의로 바꾸면 안 돼요. 임의로 바꾸면 안 되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주소를 만약 여러분들을 만약 독자적인 URL을 하게 되면 카페24를 우리가 호스팅 서비스 신청을 했잖아요. 그럼 카페24에서부터 바꾸면 거기서 자동으로 써져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임의적으로 바꾸면은 이게 막 에러가 나서 큰일 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나중에 독자적인 URL을 할 때 하라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만약 잘 모르시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만약 이제 독자적인 URL을 만약 저기 후이즈 사이트에서 했어요. 그러면 저쪽 카페24에서 먼저 바꾸세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여기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능하면 만지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관리자 이메일이라서 여러분들의 관리자의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멤버십은 누구나 가입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가입할 수 있다고 체크를 해 두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로그인할 때 회원 가입 단추가 같이 떠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입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가입하지 않아도 보통 이거는 만약 이제 이게 워드프레스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회원제로 운영하실 때는 요거를 좀 하실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 이거를 체크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새 사용자를 위한 기본 규칙은 관리자 외에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승인할 때 관리자의 권한을 지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정에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읽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론이 있는데 요 대목만 우리가 주의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읽기는 사람들한테 이 홈페이지를 표시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정적인 페이지라고 체크하시면 어떤 사용자들이 들어올 때 어떤 특정한 페이지로 보여주게 할 수가 있고요.
일단 보통은 최근 글로 체크를 해 두셔요. 그러면 최근 글이 있는 채로 나타날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그런 게 중요하고요. 보통 최신 글로 그냥 워드프레스를 하니까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검색 엔진 차단, 그 검색 엔진 접근 여부예요. 보통 사람들이 검색 엔진을 통해서 그 웹사이트를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 만약 이것을 차단하기를 체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검색에서 이게 검색이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이건 뭐냐면 기업이나 기관의 홈페이지를 보통 만들 때 만들어 놓긴 했지만 사용자들이 검색해서 찾아오지 못하게 해둘 경우가 있죠. 그건 뭐냐면 아직 오픈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오픈하는 경우에는 가오픈할 때는 이걸 체크하시면 이미 아무도 검색해서 들어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오픈한 거 URL을 아는 사람만 들어와서 이렇게 점검할 수 있게끔 할 때 그럴 때 이거를 사용한다. 이 점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설정에서 토론 설정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토론 설정은 만약 이제 여기서 새 글의 사용자 댓글의 작성을 허용합니다. 이건 뭐냐면 댓글을 여기에 체크되어 있어야 여기에 체크되어 있어야 사람들이 댓글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댓글을 쓰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아예 이걸 체크를 지우면 되죠. 예를 들어서 떤 웹사이트는 페이지만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럴 경우에는 댓글이 필요하지가 않죠. 그럴 경우에는 이 댓글을 허용을 체크를 지우시면 된다. 이 말씀은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댓글 허용. 다른 댓글 설정에서는 댓글을 쓴 사람의 이메일과 이름과 이메일을 꼭 남겨야 된다. 이걸 체크를 표시를 해두면 꼭 이메일을 남겨두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이거는 체크를 보통 해두지만 요 가입해서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워드프레스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체크 표시를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댓글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항상 나에게 이메일 보내기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 두시면은 누군가 댓글을 입력하면 바로 저희 이메일로 날라오게 돼 있어요. 아까 여기 그 일반에서 이메일 남겨둔 걸로 보여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댓글 보여지기 전에 이거는 이제 요거는 보통 요 체크 표시를 모두 없애거나 요거만 그냥 체크 표시로 놔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댓글은 그냥 수동으로 그냥 그냥 쓰기만 해도 그냥 달리게 그냥 그렇게 체크를 해 두시라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와 같이 댓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별 댓글에 대해서 만약 이제 우리가 개별 댓글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이 글을 올린 다음에 그 글을 선택을 하면 바로 이쪽에 우리가 아까 그 댓글 설정으로 허용으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이 토론이라는 항목이 생겨요. 근데 어떤 글에 대해서는 토론을 허용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다가 체크한 것을 지우시면은 댓글을 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것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걸 웹사이트에서 실제 워드프레스 웹사이트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설명드렸듯이 메뉴는 테마 디자인에서 우리가 지정을 한다. 이 말씀은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카테고리는 글에서 카테고리 여기서 한다는 거. 여기서 이름을 쓰고 여기 이렇게 하죠. 모두 소문자로 이루어졌고 하이픈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글자가 슬러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소문자로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도 있고, 여기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새 카테고리를 추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편집을 클릭할 수 있어요. 편집을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기를 클릭하시면은 이 카테고리로 만들어진 글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글들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능해지고요. 여기서 테마에 따라서는 여기서 바로 수정 단추가 있어서 이걸 수정할 수도 있고요. 아마 리드모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거를 이 상태에서 이 글 편집에 눌러서
여기서 이걸 수정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굳이 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이거는 보통 글 메뉴에서 직접 하셨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렇게 수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다시 우리 이쪽 카테고리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우리 설정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설정 아까 다 복습한 의미에서 사이트 제목, 태그라인 이건 부제목 같은 거라 그랬고 요거는 이제 카페24에서 이렇게 입력하는 식으로 바꿔라. 여기서 지금 당장 수정하면 에러가 바로 뜰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운영자 주소를 이제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읽기 쪽에서는 여기서 최근 글로 보통 하고 특정한 페이지로 가게 하려면 여기서 정적인 페이지를 클릭하셔서 하라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검색 엔진에서 이 검색을 차단할 땐 여기서 체크를 해서 이제 아예 이제 오픈한 다음에는 체크를 해제해야 되겠죠. 웹사이트를 완전히 완성한 다음에는 요거를 해제하는 식으로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론 쪽에서 여기서 댓글 허용하는 건 여기서 체크를 해주셔야 허용이 되고요. 보통 이제 페이지만으로 이루어질 때는 허용하지 않을 땐 이걸 체크를 지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등록한 이메일로 여기 댓글이 남겼을 때 항상 이메일이 남겨지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둘 다 체크를 해제하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다음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여기서 변경사항 저장을 눌러서 변경을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것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오늘 어떻게 긴 강의를 했는데 마무리하는 얘기 하면서 마무리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 페이지 그냥 말씀 잠깐 드렸죠. 사이트 제목, 그 다음에 태그라인, 제목이고 부제목이고 요거는 카페24에서 하라는 거. 멤버십은 누구나 가입하게 할 수 있어서 커뮤니티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라는 것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표시 요거는 어디냐면 일반이 아니라 읽기 설정에서 최근 글로 하든 아니면 정적인 페이지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검색 엔진 접근 여부를 이거를 체크하면서 차단했다가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체크한 거를 지우셔서 완전히 오픈 웹사이트를 운영을 시작하라는 거,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좀 많은 내용들을 다뤘네요. 이로써 우리가 워드프레스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의 상당 부분을 배운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위젯과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웹사이트, 워드프레스 웹사이트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배울 수는 없지만 중요한 대부분의 내용들은 아마 거의 다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워드프레스 웹사이트에 적용하면서 이 작업들을 점점 더 여러분들의 역량들을 더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과정 따라줘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